73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럭키. 저자 김도윤. 출판일 2021년 8월 25일. 상상빌더 요약. 오늘 깨우는 7가지 법칙. 책 소개. 왜 내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할까? 소득 상위 1% 김 작가가 밝히는 운과 성공의 모든 것. 10년 동안 성공한 인물 1000명과 인터뷰를 해온 김 작가.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공 비결을 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한 가지 공통된 대답이 돌아왔다. 운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나 겸손의 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인생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그 말의 이면에 성공에 관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모든 것이 남보다 늦었던 그였지만 그 비밀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다. 이 7가지 열쇠가 당신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김도윤. 유튜버.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구독자 192만 명의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운영자.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해오며 전문 인터뷰어로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특유의 친화력과 스스럼 없는 돌직구 질문으로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답들을 속 시원하게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목표를 세우면 끈질기게 덤벼드는 근성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자기 한계를 돌파해왔고 그 결과 공모전 17관왕, 고용노동부 청년 멘토, 대한민국 국민대표 61인,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 등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다국적 홍보회사 플래시머닐러드 코리아에서 일한 후 교육 컨설팅사와 미디어 콘텐츠 창작사를 창업했다. 다양한 기업과 대학교에서 창의성과 기획, 동기부여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모전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모든 것이 남보다 늦었던 김 작가가 불운을 이겨내며 발견한 성공 가속도의 법칙. 저자는 사실 자신이 운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 조금 민망할 정도로 운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보다 늦었고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를 보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성장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욕심만큼은 끝내버리지 않았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은 끝에 성공한 사람을 인터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찾던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10년 동안 1000명의 사람과 나눈 대화가 쌓여 이 책이 완성됐다. 저자는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성공 비결로 운이 좋았다 고 대답한 것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인생과 몸의 밴 태도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 말의 이면에 성공에 관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음을 깨닫는다. 운의 힘을 아는 사람만이 더 겸허하게 노력하여 운을 붙잡을 준비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소한 습관 하나마저도 꼼꼼히 점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I am lucky라는 말이 세상의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주문이라고 표현한다. 반대로 실패에 익숙한 사람은 운을 믿지 않거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운을 탓한다. 운을 바라보는 이런 사소한 태도 차이 하나가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가른다. 이제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것인가? 10년의 세월과 1000명의 인사이트가 담긴 책. 저자가 감사의 말에서 밝히듯 이 책은 혼자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무려 10년간 1000명의 성공한 인물을 만나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책이다. 대기업 CEO, 국회의원, 슈퍼개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튜브 크리에이터, 창업가 등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저자에게 자신이 몸소 경험하며 터득한 소중한 노하우와 성공 비결을 아낌없이 공개해 주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로 저자도 성공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었다. 행운을 문에 여는 7가지 열쇠 중에서 그가 사람을 맨 앞에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운을 가져다주는 건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자. 그리고 나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자. 그 시작점이 되는 노력이 바로 이 책을 읽는 것이다. 저자가 10년 동안 1000명의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운과 성공에 관한 모든 것을 당신은 이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다. 운은 그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운 이야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운 관련 책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이다. 허무맹랑하거나 하나마나한 탁상공론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우리 삶에 실제하는 운에 대해 말하고 그 운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오랜 기간 노력 지상주의자이자 프로 자기계발러로 살아오며 본인도 끊임없이 성장해왔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성장도 살뜰히 도와온 김 작가만이 쓸 수 있는 운 이야기다. 이런 본인의 경험에 더해 다른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까지 진솔하게 녹아들어 있기에 책을 읽는 것만으로 내 삶을 더 긍정하게 되는 강력한 계기가 된다. 또 그는 이 책에서 뻔하고 착한 말 대신 아프지만 팩트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건넨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 뒤에 한마디를 덧붙인다.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결국 속도가 목적이고 방향이 수단이라는 얘기인데 이 가르침을 통해 방향만 옳다면 천천히 가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통념을 과감히 깬다. 너무 늦게 도착한 곳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르침과 함께 이 밖에도 나에게 오는 운을 가로막고 있던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눈을 뜰 것을 주문한다. 지독한 노력파였던 그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들이 이 책 안에 다 있다. 이제 이 책을 활용해 당신 앞에 있는 행운의 문을 여는 건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프롤로그.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이 30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고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넘쳤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창업, 석박사 학위 취득,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을 잠깐 떠올렸지만 이미 출발부터 늦은 나였기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덤벼들어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은 잘하지 않는 나만의 추월차선이 필요했다. 그런 고민 끝에 떠오른 솔루션이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을 2번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 뭐가 좋았고 뭐가 좋지 않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으니 다시 삶을 시작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 우린 누구도 인생을 2번 살 수 없지만 최소한 먼저 무언가를 경험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만큼 도움이 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는 2011년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배움을 청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지나서는 인터뷰를 정리해 책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라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10년의 세월 동안 대기업 CEO, 국회의원, 장관, 슈퍼개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탑 크리에이터 등 총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다. 모든 만남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내게 큰 배움이 되었다. 어떤 분은 내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고 어떤 분은 잘못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들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늘 한 가지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 운이 좋았어요. 뻔하디 뻔한 이 대답이 처음에는 식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책이나 강연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사치레처럼 해야 하는 말,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그저 겸손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의 무게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 운을 만난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운을 만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에겐 그 운이 오지 않는 것일까?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의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내 질문과 이에 대한 택시 기사님의 대답이 내가 잊고 있었던 한 기억을 떠올려줬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떠신가요? 운이 안 좋았죠.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 40에 실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 얘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 말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하나도 만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 운을 놓친 걸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걸까? 재테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복리의 위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권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달리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다. 그런데 투자에만 복리가 있을까? 아니,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것에도 복리가 있다. 바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운의 복리가 그것이다. 그 눈덩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거대해진다. 행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럭키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많은 난관의 문을 열어주는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럭키를 LUCKKY라고 부르려고 한다. 내가 찾은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이다. 성공을 만드는 돈이 모이는 LUCKKY를 만들기 위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자. 사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운이라면 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노력을 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운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 바로 질문 속에 답이 숨어 있다. 누가, 즉 사람이다. 운을 가져다 주는 건 사람일 수밖에 없다. 관찰. 팬데믹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 모든 것이 모바일 기기 하나로 가능해진 디지털 세상에 발로 뛰고 직접 경험하며 부딪히기에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빨라진 속도만큼 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클릭 몇 번으로 방구석에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시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이 모여 우리의 미래가 된다.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 외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맛집을 찾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이라면 곤란하다.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다면 그 미래에 도착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특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돈을 쓰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절대 원하는 미래에 도착할 수 없다. 즐길 땐 즐기고 여유를 만끽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위해 써야 한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사람에게 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부터 다시 점검하자. 속도. 무작정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성공하는 시대도 아니다.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레버리지가 필요하듯 우리 삶에도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내가 하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운이 들어올 확률도 그만큼 낮아진다. 그렇다면 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속도를 높이는 구조화의 힘.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도 있을까? 안타깝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타고난 재능과 역량 그리고 성장 환경과 주변 인프라의 영향력이 무시 못할 정도로 큰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집이 부유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정 네트워크까지 좋은 사람이 더 추진력 있게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보기도 전에 낙심하기는 이르다. 이런저런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에겐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나는 그 힌트를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냅킨 위에 그린 플라이 휠이라는 모델에서 찾았다. 이 그림의 원리는 단순하다. 아마존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하다. 판매자 수를 늘려야 한다. 제품 가짓수를 늘려야 한다. 방문한 고객 경험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방문자 수를 늘려야 한다. 제프 베조스가 한 모든 일은 이 플라이 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낮은 비용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물류센터를 지었고 이를 통해 더 낮은 판매가를 제공했고 결국 고객 경험을 좋게 만들어 아마존의 성장에 기여했다. 루틴.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치면 우리 삶은 29,200일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인생은 29,200개의 퍼즐 조각으로 완성된다.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퍼즐도 어긋나게 할 불운을 부르고 잘 끼워진 퍼즐 조각 하나가 다른 퍼즐도 제자리를 찾게 할 행운을 부른다. 당신의 퍼즐 조각 하나는 어떤 하루인가?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노력에 대한 평가를 무려 4년에 한 번, 그것도 가장 엄격하게 받는 곳이 있다. 바로 올림픽.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시상식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4년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한다. 단 한 번의 경기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는 올림픽이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정도의 노력이라면 하늘도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선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60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호 선수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후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다. 또다시 다음 올림픽을 목표로 4년을 인내해야 하는 시간,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당시 그가 내게 했던 답을 여기에 소개해보겠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참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국가대표 선수들도 질릴 만큼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야 금메달을 따는 줄 알고 저를 많이 괴롭혔죠. 억지로라도 휴식을 취해야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전 조금의 쉴 틈도 없이 나 자신을 몰아붙였어요. 쉬면 안 된다. 잠깐이라도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화장실 갈 때도 토끼띠을 하면서 가야 한다. 볼일 보기 전에도 하체 운동을 100개 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도 악력 끼는 손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 운동할 때도 다른 선수들보다 30분 일찍 나가고 30분 늦게 나와야 한다. 잠을 자다가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고 자야 한다. 28유도라는 외길을 걷다 보니 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니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운동한 거죠. 쉬는 시간조차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반쯤 미쳐 있었고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런 노력으로 1등은 계속하더라고요. 제가 목표를 이뤄내지 못하면 자신을 달달볼까요? 저도 스스로 진짜 독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밤 11시 30분에 1시간 정도 야간 운동을 하는데 저를 따라 한다고 자정 12시에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운동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다가 그 선수가 체육관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울면서 또다시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몸이 안 움직일 정도로 운동을 많이 했을 때도 너 그냥 갈 거야?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니 안 독해질 수 없었어요. 독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해내잖아요. 너무 힘이 들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버텼어요.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실 하나 잡고 버티자, 버티기만 해보자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최 선수의 노력은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쌓은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최민호 선수는 근력 강화를 위해 바벨을 무릎까지 들어 올리는 데드리프트에서 230kg을 기록했다. 90kg급인 유도 선수가 데드리프트 250kg을 들 때 60kg급 최민호 선수는 자기 몸무게의 3.8배나 되는 230kg을 든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체급의 역도 선수가 드는 무게와 맞먹는 힘이다. 이렇게 쌓인 노력은 동급 체급에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만들었고 그 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결승까지 단 7분 40초 만에 5연속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의 괴력은 말도 안 되는 노력에서 나왔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4년의 세월 동안 흘리는 땀방울의 색이 똑같을 순 없을 것이다. 더 많이 흘린 선수의 땀은 금빛이 도는 게 아닐까? 당신의 땀은 어떤 색깔인가? 복귀.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면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삶에 들어온 행운과 불운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과거의 행운과 불운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도 행운은 놓치고 불운만 쌓아가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그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까? 하루를 바꿀 방법은 없을까? 하루를 다시 살 순 없지만 하루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운을 부르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평소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운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힘이 숨어 있다. 우리가 이 숨어있는 운을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작은 것도 매일매일 반복되면 생각지도 못한 크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입에 붙은 말 습관은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 그럼 지금부터 운이 들어오는 말 습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이다. 내가 상대에게 준 긍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줬음에도 내게 침을 뱉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웃음과 리액션,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긍정적인 말은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약해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던 운이 시간이 지나 내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되었을 때 매우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건 습관의 문제라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는 행동 자체가 매일 조금씩 운을 정립하는 행위인 셈이다.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뿌린 에너지는 다 나한테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니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을 잘 점검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말이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내 공을 자랑하면 나에게 올 운이 반감된다. 가만히 있으면 모두 알아서 인정해줄 공인데 스스로 그 공을 과시함으로써 복을 걷어차는 경우가 많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내가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줄 것 같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다. 상대방에게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앞에 있을 때 떠들썩하게 하는 칭찬보다 상대가 없을 때 하는 칭찬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자신이 듣는 자리에서 하는 칭찬은 선심성 멘트이거나 아부하는 말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칭찬은 나중에 건너서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없을 때 한 말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어차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뒤에서 한 말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마련이다.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같은 그런 비밀은 없다. 세 번째는 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말이다. 이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의에서 직원이 한 말을 사장이 귀담아 듣고 반영하면 그 직원의 자기 효능감과 회사 생활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사장님이 내 의견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그 직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해도 벽에 대고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운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인맥이 상당히 좋은 한 사업가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계속 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솔직히 대기업 회장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한 회장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들었고 마침 그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연결해드렸어요. 회장님이 정말 고마워하면서 제게 필요한 다른 도움을 주셨어요.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게 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길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다. 내가 오늘 밥을 샀으니까 내일은 내가 밥을 사처럼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계산적이면 운의 연결고리는 사라진다. 바라는 것 없이 먼저 베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말과 행동이 모여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태풍이 올 때는 태풍과 싸워 이겨야겠다고 맞서서는 안 된다. 소나무처럼 버티는 대신 풀처럼 눕는 지혜가 필요하다. 납작 엎드려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속에 있는 말을 겉으로 꺼낸다. 그러면 원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말로 비롯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 나 자신이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나 역시 그런 악수를 둘 때가 간혹 있었는데 그때마다 든 생각은 굳이 이렇게 일을 키워야 했나 하는 것이었다.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때는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피하자. 하지 않아도 될 말이 나에게 온 나쁜 운을 더욱더 나쁘게 만든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마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좋은 말 습관과 나쁜 말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둘을 구분해 자신의 말 습관을 더 좋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운도 더 좋게 바뀌어 불시에 들이닥칠지 모를 어떤 불행을 막아줄 것이다. 긍정. 구글 검색창에 그거 검색과 I'm feeling lucky라는 두 개의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I'm feeling lucky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검색 결과에 해당하는 첫 번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한다. 이 책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 난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책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당신이 가고자 하는 첫 번째 장소로 이 책이 데려다 줄 것이다. 익숙한 것과 작별하고 유연하게 사고하라. 직업 특성상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슈퍼개미를 많이 만난다. 그분들에게 주식 투자 공부에 대해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이미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매매 습관과 버릇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차라리 주식을 아예 모르는 분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게도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을 물어보는 다른 유튜버들이 꽤 있다. 나 또한 비슷한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기에 썸네일과 제목을 어떻게 뽑으면 좋은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좋은지 상세히 알려준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알려준 것이었지만
실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적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하며 나를 당혹하게 했다. 아, 그 썸네일과 제목이 괜찮긴 한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편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남들과 비슷한 걸 만드는 게 아닐까요?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하다. 그래도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구독자 1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고로 나는 나만의 유튜브 성공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크리에이터 23인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유튜브 관련 상을 2차례 받았다. 유튜브 관련 강사와 실용전문학교 유튜브 제작 관련 교수를 역임했고 유튜브 관련 워크숍에 자주 참관하며 구글 유튜브 매니저와 MCN 담당자와도 정기적인 미팅을 한다. 무엇보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87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2년 반 동안 매일 유튜브만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 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한다. 이미 자신만의 원칙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히려 내가 썸네일과 제목에 관한 결과값이 좋지 않을 때마다 주변 시청자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수정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다. 나는 내 방법이 영원한 정답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생각에 빠지다 보면 결국 채널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내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에겐 다시 조언해주지 않았다. 내 이야기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할 이유는 없으니까. 고작 2년 경험한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10에서 20년을 경험한 슈퍼개미들은 오죽할까. 7년 동안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산 적이 있다. 앞머리는 살짝 길고 옆은 조금 짧은 모이칸 스타일이었는데 이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린다 생각해 몇 년째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용사분께서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지 않았지만 몇 개월째 말씀하셔서 어차피 실패해도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랄 텐데 하고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너무 짧아져 마치 머리를 짧게 깎은 고시생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었다. 아, 괜히 잘났구나 싶었지만 혹시 몰라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봤다. 지금 스타일이 더 깔끔하고 멋있네요. 훨씬 더 어려 보여요 같은 반응이 대다수였다. 100개가 넘는 댓글 중 이전 스타일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알았다. 전의 헤어스타일은 그저 내 눈에 익숙한 것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의 바꾼 헤어스타일이 더 좋지만 내 눈에 어색한 거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 중에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 지금의 내 방식은 어쩌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게 두렵다면 그때마다 잘라버린 머리카락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겁먹지 말자. 웬만한 건 다 되돌릴 수 있다. 시도. 운이 나를 찾아오는 걸까? 내가 운을 찾아가는 걸까?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사과나무,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씨를 뿌려야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해. 맛있는 사과와 포도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운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운을 뿌려줄 틈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순간은 설레기보다 무섭기 마련이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시작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을 주춤하게 만든다. 사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난생 처음 해보는 게 많았음에도 그 모든 시작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며 다양한 일을 겪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저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그냥 시도해보았던 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심지어 아예 멈춰버리게 된다. 내 나이 25 가진 것이라곤 학생증과 운전면허증이 전부였다. 낮에는 PC방, 노래방을 넘나들며 시간을 때웠고 밤에는 친구들과 술만 마셨다.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 조금은 부족한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최한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처음이라는 공포에 짓눌린 내 인생 최초의 도전은 이때 시작되었다. 총 6명의 학생이 모여 팀을 꾸렸는데 처음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우선 나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공모전 준비가 처음이었다.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럼에도 혹은 그래서 우리는 5개월 동안 이 공모전 하나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55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전국 1등을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았고 일본 탐방이라는 포상까지 받았다. 처음 가본 일본 선술집에서 사케 한 잔을 마시며 이게 우리가 한 일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까지 총 17번의 공모전에서 입상했고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대통령 상장까지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대학 졸업 후 31살의 나이에 책을 출간하고 싶었다. 한 번도 책을 내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출판사의 문은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래도 일단 글을 썼고 무식하게 세상과 부딪혔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났다. 놀랍게도 나는 7권의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38살의 나이에 작가로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았고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었다. 2018년 10월 29일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다. 아직도 그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작가로서의 커리어를 망치는 것 아닌지 걱정됐고 심지어 촬영, 편집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트레스성 근육통으로 인해 온몸이 욱신거렸다. 글을 쓰는 작가에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변신하는 일은 꽤 힘든 과정이었다. 마치 영업자가 개발자로 직무 전환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과 비슷할 것 같았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그때 무서웠다. 그래도 그냥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채널이 2년 반의 시간이 지나 재테크, 자기계발 채널에선 조금은 알려진 구독자 87만 명의 김작가TV가 되었다.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공모전, 도서 출간, 유튜브 채널 운영이란 새로운 도전을 하며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겠는가. 정성껏 글을 쓰고 야심차게 준비해 출간했음에도 아무도 읽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남들은 채널 운영 1년 만에 구독자 50만 명, 100만 명을 만들 때 1년이 된 채널의 구독자는 겨우 6만 명에 불과했다.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어보면 단 한 문장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시작했을 뿐이었다. 무섭지만 시작했고 시작한 내게 세상은 작지만 달콤한 운의 맛을 슬쩍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일단 시작해야 운이 들어올 틈이 생긴다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진리를 몸으로 알게 되었다. 내가 그저 두려움이나 무기력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공모전도 포기하고 책을 쓰는 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지금까지 하던 일만 잘하자고 생각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운을 시험해보지도 못한 채 어딘가에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나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무섭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도 알고 최악의 경우 이미 이뤄놓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일단 시작하고자 한다. 어쩌면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그 사람도 어설펐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야 한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비밀. 오늘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시도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살면서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에도 시도를 잘할 수 있는 걸까? 불확실한 결과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와 관련해 공감 가는 이야기를 들려준 한 작가의 말을 전할까 한다. 사실 부모 잘 만나는 게 좋은 운의 끝판왕이죠. 단순히 돈이 많은 부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돈 말고도 많거든요. 성공하기 위해 계속 도전하려면 지구력과 의지력이 필요해요. 그건 어디서 길러질까요? 어려서부터 넌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봐도 되겠니? 같은 식의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너는 잘 될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넘어져도 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뒤에는 언제나 널 믿고 도와주는 든든한 아빠와 엄마가 있어. 힘들면 와서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넌 잘할 수 있어.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커서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긍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부모는 실패했을 때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반면 부정적 피드백을 해주는 부모는 자식을 바로 패배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저한테 넌 할 수 있다. 엄마는 널 믿고 기다릴게 같은 말을 해주셨거든요.
저 또한 자식들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뒤처지고 느린 아이에게는 더 가까이 가서 힘이 나는 말을 해주려고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 애를 쓰죠. 그게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어릴 적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 반대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자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자아가 흠집나는 걸 두려워하다 보니 방어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자격지심이나 피해 의식도 남들보다 쉽게 생긴다. 한번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지레 겁먹고 포기한다. 상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에 길들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운이 내게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 특히 평생을 옆에서 함께하게 될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실제로 배우자를 잘 만나 갑자기 운이 트이는 사람이 종종 있다.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자신의 운을 키워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내 자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것 또한 나의 선택이다. 운은 타고나지 못해도 운을 만드는 역량은 키울 수 있고 키워줄 수 있다. 인생이란 긴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고 뛰어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다. 그러니 당신 주변의 사람에게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자. 당신이 해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따뜻한 사랑과 확고한 지지가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운이 되어줄 테니까. 에필로그. 내 파도를 기다리는 숙련된 서퍼처럼. 이 책 집필을 거의 다 마무리한 후 그간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 강원도 양양에 왔다. 집필하는 동안에도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다른 업무 미팅도 끊임이 없었다. 몇 달 동안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조금도 가지지 못한 터라 얼마간의 휴식도 필요한 참이었다. 별 생각 없이 바다가 보고 싶어서 왔던 여행지인 양양은 언젠가부터 서핑의 성지가 되어 있었다. 바닷가를 따라 가지각색의 서핑보드가 줄을 이어 서 있었고 바닷가에는 서핑을 하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서핑은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던 나였지만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니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에 있던 그 누구도 헤엄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다 같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 멀리서 파도의 움직임이 눈에 보일 때쯤 사람들은 조금씩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파도가 근처에 왔을 때 자기 몸을 일으켜 서핑보드에 올라탔다. 그때 내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저 바다에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 파도 없이 파도를 탈 수는 없다. 또한 어떤 좋은 파도가 와도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이 없으면 그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없다. 그 단순한 사실을 내 눈으로 봤다. 똑같은 파도가 왔을 때 누군가는 멋진 포즈로 그 파도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준비가 덜 되었기에 잠깐 타다가 물속으로 다시 고꾸라졌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서퍼에게 파도가 있다면 우리에겐 운이 있다. 운 없이는 인생이란 파도를 잘 탈 수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그 운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서퍼들이 파도를 만나기 위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삶에서 운을 만나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이나 뭐가 크게 다르겠는가? 서퍼들도 파도를 타기 위해 365일 내내 바다에 나가지는 않는다. 파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통해 자신이 나가도 좋은 타이밍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바다에 나간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여러 데이터를 보며 지금 내가 나가도 되는 타이밍인지 파악하고 그렇다고 느끼면 실제로 나가서 용감하게 도전하면 된다. 물론 바다에 나갔지만 예보와 달리 파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삶에서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도전했지만 허탕을 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허다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있을 좋은 파도를 기다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실력을 쌓아야 한다. 준비 없는 도전은 자살 행위다. 아무리 숙련된 서퍼라 할지라도 본인 역량 이상의 큰 파도에 도전하는 건 본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역량을 벗어난 거대한 운은 사기이거나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는 나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운을 기다리되 내 역량만큼의 운만 기다리자. 고요한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나에게 적합한 운은 반드시 온다. 당신이 그 운에 잘 올라탈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신은 온전히 그 운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위에서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 내게 찾아온 운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균형 감각이다. 그러면 무섭게만 보였던 인생의 바다도 파란 햇살로 가득해질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자 한다. 휴식하러 온 바닷가에서 왜 나는 서퍼를 보며 운과 관련한 마지막 이야기가 생각났을까?
사람의 목표와 관심이란 건 참 무서워서 이미 그곳에 마음이 쏠리면 내 몸의 모든 신경이 온통 그것을 찾기 위해 오감을 작동한다. 결국 당신의 목표와 관심이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 미래로 가는 길에 좋은 운이 가득하길,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운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